못한 거, 못 전해드린 거 전해드릴게요. 윤희숙 아버지가 땅 샀다는 그곳 있잖아요. 세종시 전이면 신방리. 윤희숙 의원 부친이 2016년 3월 달에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 노동력으로 용농하겠다고 기재해서 농지 취득 자격을 얻었다. 여기까지 일반적인 수법이에요. 네네. 그 땅을 사면서. 근데 핵심 코어가 하나 나왔네, 보니까. 2021년 7월 달에 그 땅, 전이면 신방리 493번지 인접한 곳에 세종 복합 일반 산업단지 신규 조성계획 승인 발표가 났어요. 봐봐. 그치? 근데 이 현재 그 땅,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현장 실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맡은 곳이 KDI야. 오! 제대로 걸렸네, 이거는. 그때 윤희숙이 KDI에 재직 중이었어. 내부 정보. 그래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세종시 연서면 외촌리에 위치하는데 부친 땅과는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던, 예를 들면은 윤희숙 부친이 서울에 2011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 동대문구에 살았습니다. 근데 2020년 12월 달부터 2021년 7월 9일까지 불과 지난달까지 세종시 전이면으로 아까 말한 그 땅 그쪽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2021년 7월 26일 동대문으로 다시 갑니다. 이게 아마 권익위의 조사가 끝난 시점이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윤희숙의 부친이 아니라 모친은 서울 동대문구에 계속 살고 계십니다.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 이게 부동산 의혹이 아니면 뭐야, 씨.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세종시로 갔다가 다시 동대문으로 가죠. 저거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준석이가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5명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면서 했던 말이 하나가 이미 처분을 했거나 처분 예정에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국민의힘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조사 다 끝났습니다. 이제 조사 다 끝났고요. 이제부터 자유롭게 부동산 투기하시면 됩니다. 다 끝난 겁니다. 이거야. 걸린 거에 대해서는 처분 예정이면 그러면 면죄부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것도 딱 그런 거잖아요. 조사가 딱 끝나자마자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잖아요. 조사가 끝나자마자 얘네들은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동산 투기는 국민의힘의 전유물이라고요. 전유물인데 그런데 12개밖에 발견이 안 된 것도 이상한 거고 그 12개에 대해서도 아이고 미안해요 다시 팔게요 라고 하게 되면 면죄부를 주는 거고 이게 더 강도 높은 조치가 아닌 거죠. 여기요. 국가산업단지. 물론 세종시가 이미 행정수도로서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잖아요. 국가산업단지 같은 게 이제 들어설 예정이고 그것 자체가 KDI가 용역해서 그거를 조사를 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커지면 도시가 그 땅만 소유하지 않아도 필연적으로 아파트가 세워지고 뭔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윤희숙이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자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요. 전이명 신방리 493번지 일대가 공시지가가 이미 150% 상승한 상태예요. 와. 그럼 이게 투기 의심이 아니면 뭐냐고. 그런데 국가권익위원회가 나쁜 의도를 갖고 민주당이 자기를 탄압하기 위해서 그러니 나는 대선 주자를 사퇴하고 국회의원도 사퇴하겠다. 민주당이 그 사직서 처리해 줄 거다 이런. 아이고 나. 그러면 이준석은 도대체 왜 운 거예요? 왜냐면 윤희숙을 데리고 그 사퇴를 만료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오늘 또 울었어? 이 소리를 또 들었단 말이죠. 윤희숙에 대해서 사퇴를 만료하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해서 저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언론이 또 이렇게 설레발치고 하는 걸 보니까 진짜 웃기네요. 자 하나 더. 윤희숙 부친은 36년생으로 추정돼요. 거의 맞을 거예요. 이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우리 어머니가 45년생이시거든요. 지금 70대 중반 내에서 이제 후반 가고 계세요. 45년생이신데 36년생이면 올해 나이가 대략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와. 80대 중반입니다. 네네. 굉장히 정정하시네요. 동대문 사시던 분이 세종시까지 내려가 농사 짓겠다고 땅을 사셨단 말이죠. 내가 봤을 때는 이분 거동도 힘드실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분이 아무 조건도 없는 딸이 근무했던 곳 외에 KDI 근처 외에 어떤 연고도 없는 그 세종시에 동대문에 사시던 분이 굳이 땅을 사는 이유는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딸의 돈이다. 어느 게 더 개연성이 있습니까? 아까 이런 걸 추적해 들어가는 거는 진짜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에서 이거 자체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앞서 얘기했던 김욱진 검사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고, 지금 이 윤희숙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것들이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왜 땅을 샀지? 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면 윤희숙이 거기서 근무를 했었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하나씩 들어가면 되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얘네들이 그 5명한테 면죄부를 주면서 소명을 들을 때 얼굴을 보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러면 안 되지. 소명을 들으면서 이걸 정말 이준석 그렇게 머리가 나쁜가? 아니잖아. 너 해낼 수 있다고. 너 잘할 수 있어. 들으면서 그렇다면 왜 거기서 이렇게 땅을 샀어요? 왜 아버지 이름인가요? 이걸 하나씩 아버지는 왜 사셨을까요? 그런데 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셨을까요? 나이는 왜 이렇게 많으시네? 몇 살이시죠? 하다 보면 이건 소명이 안 됐다는 게 바로 밝혀져요. 바로 밝혀지는데 그걸 왜 못 밝히지? 못 밝히는 건 얼굴 보고 얘기하니까. 36년생이 그것도 서울 근교도 아니고 세종시까지 내려가서 농사 짓겠다고 아까 제가 만 871평방미터라고 했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방미터로 말하면 개념 잘 몰라요. 네. 요거 대충 환산해 봤거든요, 지금. 3288평. 그거를 36년생이 혼자서 36년생이. 소야? 이게 뭐 내가 시골 트랙터야? 촌놈이니까 대충 알아. 넌 한마직이라고 불리우는 게 대략 200평이에요. 네. 3,000평이 넘잖아, 지금. 네. 너는 10마지기가 2,000평이야. 그럼 3,288평이면 너 한 15마지기 정도 돼. 15마지기가 넘어. 한 마지기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지. 내 어렸을 때 기억이어서 그게 꽤 넓게 보이긴 했는데 시골 아이들 초중학생들 축구 시합할 공간이에요. 웬만한 학교 운동장만 하다고. 그게 한 마지기야. 그게 지금 15마지기 정도 돼. 정확히 말하면 16마지기. 이거를 36년생이 농사 짓겠다고 지금 동대문에 사시던 분이 갑자기 딸이 KDI가 이거를 실사를 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는 100%지 이게. 네, 100% 내부자 이게 정보죠. 12명만 딱 놓고 봐도 바로 보입니다. 이 아까 그 판무경 있잖아요. 판무경. 파 심는다고 저기 평창 간 한무경. 그 판무경 같은 경우에는 집이 대구인데 평창에다가 나중에 전원 생활을 한다라고 해놓고 나서 농지법 위반하면서 거기다가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봤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세종의 윤희숙을 딱 봐보세요. 그러면 36년생, 80이 넘으신 분이 귀농을 하신다는 거거든. 차라리 판무경은 파 심으러 간다는 게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몇 번 가서 실제로 팥도 심었거든. 근데 심었대요, 진짜로. 근데 이분은 80 중반인 분이 이제 귀농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귀농을 한다고 하면 보통 우리 나이 때 하잖아. 40, 50 몇 때쯤 많으면 60도 딱 퇴직하자마자. 근데 지금 80이 넘으신 분이 이제 가서 귀농을 해갖고 농사를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기 시작하겠다. 이분이 계속 서울에 사신 분인데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보신 분이 이제부터 농사를 배우면서 씨를 심어보겠다. 그 순간 이미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는 거야. 진짜로 국회의원 사퇴감이네요. 이 정도 되면 네. 이제 입만 벌리면 빼도 박도 거짓말이다, 못하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예민한 게 이런 내부자 정보로 땅 사가지고 부자 되는 거잖아요. 나는 임차인입니다. 예. 잠시 후에 그 땅이 어느 쪽인지 좀 그 지도로 잠깐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희숙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었네. 도둑이 제발 저린 거네 지금. 아니 국회의원 사퇴를 하더라도 저 땅은 지키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사퇴를 통해서 이거는 막아보려는지 일종의 시선 놀리기 같은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이 눈물쇼하면서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여러분 그 약간 10km 정도 떨어졌다 그랬는데 세종시 내에서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지역에 이제 땅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나중에 이게 아파트 같은 걸로 개발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그런데 눈물쇼를 해? 어쩌고는 눈물쇼 보여줬나요 지금? 네.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이거 투기 의심인데 이거
이야, 씨. 좀 많이 뻔뻔하네요, 보니까. 지도는 내가 나중에 다른 방송에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주 지금 끝났네. 아무튼 야 세종시에 근무하면서 세종시가 KDI가 했던 영역을 갖고 내부 정보 맞네. 100%네. 내부 네. 정보를 이용해서 농지법 위반한 거네. 전형적인 투기. 그 LH 사람들을 욕할 사람이 못 되는 거네. 그보다 더한 그러니까. 사람이네 지금. 야, 그래놓고 선거는 지들이 이겨요. 나는 임차인입니다. 근데 자기는 집이 있어. 좀 더 솔직하려면 깨놓고 이야기해서 나는 집을 가진 임대인이지만 현재는 임차인입니다. 집을 얻어보려고 했더니 힘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놀랍네. 알면 알수록 진짜 비호감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이 드네요. 자, 쭉 넘어가서요. 이 이야기 좀 잠깐만 할게요.